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다양한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현대차그룹 애플 얘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율차 협상 중단됐다. 그동안 엄청난 기대 주목받았죠. 이른바 애플카 얘기입니다. 그런데 뭔가 깨졌습니다. 협의 진행하지 않고 있다. 어제 현대차가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평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한다. 어제 방역당국에서 검토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접종 1호, 아스트라제네카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원래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공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러시아 스푸트니크 확보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어제 내놨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10조 재산 가운데 절반 이상 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직원 채널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기부를 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고요. 국내 대기업 총수로서는 첫 선언. 이 정도 금액선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파급력이 어디까지 갈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나온 소식입니다. 백윤규 구속영장 기각됐다. 전 산업부 장관 지금 원전 수사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죠. 근데 이 수사 이렇게 되면 제동에 걸린 거 아닌가, 이런 내용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의혹이죠. 법원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방어권 보장 차원이다. 범죄 혐의 소명 부족, 이 부분이 기각의 이유로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당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해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현주 전 국회의원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아마도 야당의 목소리 위주로 전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판단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보편이냐 선별이냐. 정치권의 논쟁이죠.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왜 나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디에서 나간다 할 거예요? 이재명 경기지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얘기를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속사정 그리고 뒷얘기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안철수로 뛴 불똥. 이 불똥은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된 불똥. 그리고 사퇴 요즘에 야당으로부터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애플카입니다. 일면기사에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내용도 깊숙이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4차 재난지원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요. 기사가 두 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정이 감당, 그리고 과감, 충분하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보면요.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위기 극복에 최선이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그동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부총리 간에 선별이냐 지원이냐, 선별이냐 보편이냐, 그리고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대립전선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도대체 누구 손을 들어준 것인가? 이렇게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 누구 손을 들었는지요. 자, 그런 가운데 이낙연 대표 3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홍남기 부총리 피해계층 추가 지원 검토. 여기에서도 뭔가 좀 결이 달라 보입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모두 주자. 그러니까 선별도 하고 보편도 하자. 다 하자. 정부에서는 골라주자. 이런 겁니다. 지금 요약을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제 발언 중에 한 대목이 그런데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은? 뭐 특정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거에 만든 건지 아닌지 일단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 기사 좀 다시 보겠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대목 중에서 어떻게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단 재정 범위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 그리고 4차 재난금 보편인가 선별인가 판단 없다는 얘기도 추가가 됐습니다. 재정 범위 내에서 과감하고 충분하게.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해석 좀 해주세요. 저도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기사를 읽는데 그 숨은 뜻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사실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굉장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모호한 화법으로 그 이후에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게 문재인 이번에도 대통령의... 역시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라고 하면 나중에 만일에 보편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만일에 보편에서 선별로 넘어간다 그러면 재정이 감당하는 내에선 선별이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어떤 정책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다는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지금 민주당과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간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조금 더 직접적인 최종 정책 결정자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예산으로 어느 대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사실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숨통이 트일 텐데요. 서로 앞두고 지금 이 발언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다 대통령 발언으로 물음표 10개 한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호하다. 그러니까 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 그리고 충분하고 과감하게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데 대한 의문 제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이 발언을 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뭐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제약적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지금 선별이냐 보편이냐 방식을 놓고 또 이 혼합해서 하자는 의견도 당에서 나오고 있고 이래서 대통령이 누구 한 편을 딱 들어서 얘기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뭐 하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언급 자체가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시기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죠. 또 뭐 충분히 위기를 극복하느냐 하는 것도 다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조건을 모두 다 포함시켜서 얘기를 한 건데 결국 결정은 아마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가급적이면 2월 아니면은 3월 초까지 임시국회 내지는 임시국회를 조금 연장하더라도요. 그 시기까지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기는 뭐 그렇고요. 아무래도 선별 보편 아니면 혼합형이냐라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고 규모도 되게 추경을 하다가 보면 이게 국채가 될지 추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까지의 선례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통령의 얘기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발언, 사실은 이 발언이 주목받은 이유는 그동안 이런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그러니까 정부와 당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온 상에서 대통령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제 발언은 네, 그 얘기를 하나 좀 덧붙이자면은 향후에 각종 선거가 지금 줄리어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지금 뭐 굉장히 소중한 민주당으로서 정치적 자산이죠. 그건 뭐 너무나 분명하고 홍 부총리도 잠재적으로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잠재성이 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홍 부총리를 정치적으로 다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이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홍 부총리도 다치지 않고 다음에 정치적인 잠재 자산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제 발언은 두 사람을 다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정치적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두 사람을 다 배려한 발언.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요. 두 사람의 발언 역시 영상으로 좀 준비돼 있거든요.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뭐 재정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재정이 이런 위기 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 이건 뭐 저는 뭐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의 수지라든가 국가 채무라든가 또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는 당장 가능한 조치들부터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습니다. 신경빈 전 의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 인물 모두를 배려한 발언이다. 그래서 그게 좀 모호해 보일 수 있지만 다 뭔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두 인물을 배려한 발언을 내놨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언론에 따라서는 그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해석하는 오늘 신문도 있고요. 어떤 신문은 두 인물 모두 배려했다고 또 해석하는 신문도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손을 지금 잡고 올린 겁니까? 사실 그 워딩만 갖고 제가 해석을 한다면 홍남기 부총리 손을 조금 더 들어줬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재정 감당 범위가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재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간이 어느 규모이냐를 인식해야 된다. 어떤 지원이라도 이런 어떤 발언을 계속 했으므로 이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저도 좀 해석을 해보면 그 두 사람을 배려한다기보다는 현 정부를 배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의 주도권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생각이 아니겠느냐. 정부의 주도권을 생각했다? 네네. 지금 이 두 사람만 얘기가 되지만 대통령의 워딩에 따라서는 이재명 지사도 손을 들어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앞서서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두 파트거든요. 한 파트는 보편이나 선별이나 논쟁이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보편적이었지만 선별을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했고 두 번째 발언은 근데 지방정부에도 사실은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된다. 이 두 파트가 사실 또 배치되는 어떤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이재명 지사가 내 편을 들어줬다라고 사실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주도권을 이재명 지사가 가져가 버렸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발언을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 이 해석이 아주 분분해집니다. 이재명 지사까지 나서서 거봐라 나를 지원했다. 아니면 이제 이낙연 대표는 이것이야말로 당 대표로서 지금 하나의 어떤 주도권을 잡았다. 뭐 이런 정치적인 논쟁에 빠져들게 되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보궐선거 있죠. 그다음 대선 전초전 있죠. 7월 경선까지 이 논란 속에서 휩싸이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마지막 아젠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안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느 편을 들어줬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피해야 된다. 그러면은
누구도 손을 들어준 게 아니거나 아니면 모두 손을 들어줘서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게 아무도 없게 되는 상황 이렇게 네.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네. 그게 지금은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요. 자, 장우희 변호사. 네. 그런데요. 지금 얘기를 쭉 이어가 봤는데 기본 전제는 4차 재난지원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전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 보니까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확정이 된 듯한 분위기인데 곧 보궐선거입니다. 그렇다면은 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빨리 이른 시일 안에 돈이 풀려야 효과를 낼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이 보궐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야당은 있지만 당연히 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네. 아니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또 그런구나. 그 얘기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예. 없을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런 그 예산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사실 지금 객관적인 경제적 여건이 굉장히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공론화는 분명히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그 시기가 문제라면 이 보궐선거를 이 변수로 두어야지 사실 더 원점 그리고 더 근본적인 부분은 적시에 돈이 풀려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와 같이 맞물려서 판단할 이슈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 또 이 부분이 그러고 보니까 눈길 잡네요. 실기하지 않고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거고 뭐고 의식하지 말고 급하니까 적절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또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오늘 신문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좀 묵직한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봤습니다.